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홍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멀리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서도 응원을 해 주시고 또 남미의 또 상파울로에서도 여러분들이 리오데자네이루에서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더 열심히 여론 고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조회. 여러분들이 구독, 조회는 뚱뚱브라더스인가요? 네. 홍영님, 배종찬 두 사람까지도 춤추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구독, 조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 총선을 앞둔 직전 해이기 때문에 혹시 이럴 때는 사실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어떤 의미일까요? 총선 결과는 예. 총선 결과는 그 직전에 뭐 한 2, 3개월 가까이 예. 그 정당 지지율대로 승패가 갈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거의 뭐 이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의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의 기초 체력이다, 스태미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뭐 정당의 지지 기반이 안 좋으면 뭐 당연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지지 기반이 괜찮으면 뭐 우세할 수 있는 뭐 정당 지지율대로 가요. 지금까지 역대 총선 중에서 안 그랬던 적은 안 그랬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 2022년 지난해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지율, 집권 여당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의 특성을 보면 뭔가 내부 충돌이 있을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꼬꾸라졌을 때는 국민의힘도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근데 11월 중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승승장구 올라갈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무슨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 뭐 누구 때문에 누구 지지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라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대통령과 여당의 동반 상승, 동반 하락 현상은 뭐 그거는 다반사로 벌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뭐 아직까지는 또 임기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기 초반에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도 허니문 기간 이후에 이제 뭐 당분간 좋았던 게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에 좋았던 거는 기억을 다 하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초반에 뭐 공공행진할 때 70, 80%까지 갔고 박근혜 대통령도 초반에 5, 60%는 계속 나왔으니까 60% 같은 적도 있고. 그런데 초반에 여당 야당 지지율은 어떤 시기였냐? 기억나세요? 역대 정권의 초반에 보면 좀 여당 지지율이 높은 편 아닙니까? 좀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높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나 그 박근혜 대통령 때나 근데 그때는 뭐 여야가 이제 서로 달랐을 때인데 두 번 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 다 여당이 야당을 거의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한 2년 이상 갔어요.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는? 교체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민주당이었겠죠. 근데 지난해는 그런 경우가 안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 정권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이 거의 40%대를 2년 이상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야당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한 20%대 초중반밖에 못 갔다. 근데 지금은 한 30%대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계속 오락가락 경쟁을 하죠. 심지어 뭐 한 7, 8월 정도에는 민주당이 한 37, 8% 어떤 조사에서는 40%까지 나오면서 뭐 국민의힘보다 한 뭐 많게는 거의 한 10%포인트 높은 것도 있었고 10월 달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게 더 많았어요. 더 많았죠.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100일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부터 아하. 이게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예. 작년 말 마지막에는 예. 한 4~5% 정도는 다 차이가 났다. 예. 4%. 그러니까 조선일보 KSN 여론조사에서도 예, 어떻게 됩니까? 궁금합니다. 민주당 30%, 국민의힘 35%. 어.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나온 그 MBS 조사도 예. 국민의힘 32%, 민주당 28%. 어. 거기서도 20%대가 나왔죠. 20%대가 20% 되네요. 20%대가 석 달 만에 처음이죠. 아. 그리고 그 전주에도 한겨레서치에도 27% 그러니까요. 나왔고 그것도 한 석 달 만에 처음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된 다음부터 계속 하락세. 하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20%대까지 갔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당하고 국민의힘이 더 앞서고 또 지지율이 뭐 20% 결과가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이죠. 그거는 사실 뭐 어느 정당이건 대표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예. 따라서 이제 대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 명확하게 그걸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아하.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 된 다음부터 이게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예. 하는 거는 지금 그 상당수 데이터에 아니, 근데 나오고 있으니까요. 총선에서 정당의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잖아요. 더군다나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것은 당대표인데 아니 당대표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지지율은 흔들흔들 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이렇게 높은데 50% 60%일 때도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올라가지 않고 거의 모두가 이재명 대표가 원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특히나 예. 이제 연말에 검찰 소환. 검찰 소환도 있었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잖아요. 아니, 이게 야당 주도로. 여론은 대체적으로 비판이 많았을 텐데 이걸 부결하게 된 것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론을 몰랐나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부결을 안 시켰다면 예.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재명 대표만 부결할 수는 없잖아요. 일종의 뭐 예행연습이었다. 예행연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도 이제 방탄의 일환이다.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금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려면 예. 이른바 이제 이재명 방탄 리더십, 방탄 리더십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 근데 우리 자꾸 정치권에서 방탄 등장하니까 우리 방산이 잘 나가는 겁니까? 뭐 방탄 장갑차, 방탄 전차. 뭐 이제 뭐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리고 뭐 지금 뭐 1월 달에 임시국회를 또 연다 그러는데 역대 뭐 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1월 달에 임시국회 연 적은 거의 없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는 이제 그걸 이제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임시국회도 이제 방탄의 일환이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부수법안이 뭐 한전법 정도만 통과되고 거의 통과 안 되고 있죠. 안전운임제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그래서 연말에 일몰되는 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라고 야당은 얘기하는데 그 법이 통과 안 된 이유가 야당이 막아서 야당의 의석수가 훨씬 많잖아요. 야당이 합의해줬으면 연말에 다 됐죠 이게. 다 됐는데 그래서 다 일몰에 걸리고 뭐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런 법들이 많아서 1월달에 한다. 이것도 그러면 연초에 노웅래 체포 동의안 부결처럼 민주당에 부담을 줄까요? 어느 정도 부담을 줄까요? 이 방탄 프레임을 제가 이제 방탄 리더십과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탄 프레임 때문에 저는 그 2023년의 여야 지지율이 최소 5%에서 한 10% 정도는 작년과 다르게 여당의 우세로 그 한동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023년의 전망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계속 높은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점점 또 전 의원들도 전현직 의원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막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도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20%대로 나오는 조사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뭐 퇴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 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고 또 당이 이렇게 가서 괜찮겠느냐 뭐 일각에서는 일부입니다. 분열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네. 지금 한 27, 8% 나오잖아요. 예. 그게 떨어져도 한 25%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걸로 봐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마지노선이 22라고 이야기를 하셨듯이 민주당의 마지노선은 25다. 갤럽 기준으로. 그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만약에 24나 23이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오는 거죠 뭐.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네. 혼자 좀 짜증을 많이 내시네요. 네. 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방탄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몸에 방탄조끼가 사이즈는 맞아요?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안 입어봐서 모르겠어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안 입어봤어요. 자, 방탄하는데 할 일을 해야 된다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맞는 방탄조끼 사이즈가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분석 저널 전문 대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배종찬입니다.